자,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확 벗어야 돼. 이게 트럼프 퍼포먼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만에 딱 나와가지고 청와대에서 마스크, 이거 되게 멋있어 보이던데, 영감님이. 저러다 훅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젊은 사람들은 뭐 치사율이 없지만, 어른들은 조금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에 증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을?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뚱뚱해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얼어 죽을까봐 잔뜩 싸매고 와가지고, 게다가 또 어떻게 이렇게 검은색 중심으로 무슨 김밥 같이 다 해서 왔대. 이게. 참. 어디 눈밭에 굴러도 죽지는 않겠다. 내가 지금 복장들을 보아하니, 대단해. 근데 진짜 많아졌다. 그죠? 이제 1단계로 떨어져서 뭐 그런가 봐요. 진짜 식상한 말을 한번 하면, 저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한 달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속도가, 이게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속도가 나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이.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보면, 여행 같은 거 다니잖아요. 여행 같은 거 다니면 절반이 지나면 진짜 빨리 갑니다. 절반까지는 좀 늦게 가고, 아니, 좀 긴 여행. 그래서 뭐 한 일주일짜리 이런 거 가면 한 3일은 늦게 가고, 안 그러면 한 열흘짜리 가면 한 5일은 늦게 가고, 그 뒤부터는 막 이렇게 비탈길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1년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한 해가 가.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빠를까 싶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좀 있으면 까만 옷 입은 사람이 가이드로 나옵니다. 그때 이제 까만 옷 입은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약간 빡빡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빡빡으로 나오면 지장보살. 까만 옷 입고 관 쓰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참. 예전에는 그래서 죽음을 약간 이렇게 예비해서 공덕을 닦는 그런 문화들도 있었어요. 조선시대 후기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봉은사에서 뭐 돌아가시기 3일 전에 판전이라는 글씨를 썼어요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때 연비하면서 참여하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연비하면서. 그래서 낮에는 팔뚝 지지고 참회하고 지지고 참회하고 이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천에 살던 분이거든요. 추사가 말년에 과천에. 그래서 봉은사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글씨 써달라 하니까 글씨를 써주고, 그게 이제 병중에 과천 사는 사람이 3일 전에 쓰고 이제 사요나라 한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그렇게 자신을 정리하고 이렇게 공덕을 쌓고 회양하려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런 문화를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는 젊었을 때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좀 사람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맨 마지막에라도 자신을 되뇌이면서 혹시 뭐 잘못된 게 없는가 이렇게 점검하고 그 다음에 반성하고 이런 정신으로 살면 젊었을 때 조금 놀았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불끈 들어요. 근데 보살님 거기 앉아 계시면 나중에 두드려 맞아요. 모르는구나. 옆으로 가야 되는데 어간에 앉으면 아니 보살님은 괜찮아. 거기 괜찮아.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아니 거기는 괜찮아. 이 배추벌레 보살님만 걸리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인 거 가르쳐 드리면 여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비워 놓잖아요. 중간에 비워 놓는 거를 신도라고도 하고 신이 다니는 길
이렇게 해서 어도라고도 하고, 그거는, 메인? 최고로, 중앙?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간을 피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종묘 제사 때도 임금도 가운데 길로 못 다녀요. 그래서 이거를 어간이라고 보통은 얘기해요. 간하고 칸하고 혹시 구분할 줄 아세요? 간이라고 할 때는 한 칸, 두 칸 이렇게 해서 칸이라고 쓸 때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간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2차원적인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간에 있으면 신들이 다니면서 발로 찬대. 아니 그냥 농담 같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박복해져요. 박복해져. 마일리지가 급격하게 감퇴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저는 가운데에 서 있느냐? 이런 경우는 대리할 때. 제가 개인 자격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대리할 때. 그래서 대리할 때는 삼배를 받고, 대리할 때는 가운데를 서고, 그냥 개인 자격일 때는 서로 맞절을 해서 일배를 하고, 이게 이제 기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전통 문화의 그냥 약간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거를 잘 안 가르쳐줘서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제가 늘상 여러분들을 뵈면 제가 더 나이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저 어렸을 때 이런 거 배웠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잘 안 배우셨죠? 여자라 그런가? 여자는 안 가르쳐 주나? 그죠? 젊은 척 하지 마! 아니, 저 어렸을 때 이런 거 진짜 배웠었는데, 그리고, 인생이 진짜 절반이 넘어가면, 뭐 60부터 청춘이라는 운동 다 헛소리고, 비탈길에 비탈길. 마치 비료푸대를 타고 눈 쌓인 곳을 내려가듯이, 비유 멋있지 않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비유예요. 여러분들 비료푸대 좀 한번 타봤잖아요? 그런 거 안 타보셨어요? 진짜 막 겁나 빨리 내려가요. 비료푸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출가해봤던 거 아세요? 그거 기억나세요? 절에서 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출가를 한 번씩 해보셨었어요? 기억 못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면 거의 여기서 100%일 겁니다. 여기 지금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150, 200? 뭐 이 정도 되나요? 모르겠는데, 거의 100% 나올 겁니다. 전부 출가 경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진기한 일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 당태종 이세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방원 같은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절도사, 지방 장관이었는데, 수나라가 조금 이렇게 오락가락 하니까 아버지 뒤집읍시다. 이렇게 시작해서, 처리하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뒤집고, 그 큰형이 이제 나중에 태자가 돼요. 태자가 이건성이라는 분이 됐는데, 이 양반은 태자가 들어올 때, 자기 큰형 이건성이 들어올 때 북쪽문에서, 왕궁의 북쪽문에 직접 매복해서 활시위를 당겨서 형을 죽여버립니다. 뭐 사람 시켜서도 아니에요. 사람 시켜서 아닙니다. 정몽주 이방원이 척살할 때는 사실 사람을 보냈고, 정도전 죽일 때는 자기가 직접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형을 죽일 때 직접 당기는 거는 이거 보통 사람 아닙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당고종 이치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당나라 3대 황제인데, 이 양반이 태종의 9번째 아들이에요. 9번째 아들. 그리고 그 당시에 당태종 말에 불교계에 대단한 영웅이 나옵니다. 그게 서유기의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인도 갔다 와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해드릴 건데, 아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기회를 한번 잘 만들어 봐.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런 얘기 하면 너무 기니까 현장 스님이 인도 갔다 와가지고 진짜 엄청난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당태종 이세민이 도교를 좋아했던 분이거든요. 자기 집안이 이씨, 저번에 제가 이씨 얘기했었는데 이씨가 오얏이 뭐라 했죠? 이씨 없어요? 오얏이 자두예요, 자두. 요즘은 자두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고 오얏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서 그래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 이런 속담 있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갓끈 이렇게 매고 있으면 하나 따먹었나 이럴까봐 그게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혐의가 될 만한 일을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씨의 시조를 노자로 봤기 때문에 전에 잠깐 그 얘기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노자가 우리 조상이다. 그래서 도교를 숭상을 했었어요. 그거를 도선불후라고 합니다. 도사들이 앞에 있고 불교는 뒤에. 그래서 도사들이 앞에 있고 도선, 불후, 불교는 뒤에, 스님들은 뒤에 이렇게. 근데 그거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분이 현장 스님이에요. 그래서 당태종이 죽을 때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내가 스님을 일찍 만나서 불교를 펴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제 불교 시대가 시작됐다. 당나라에 이제 불교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한마디가 완전히 이제 순서가 기울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당고종 이치, 자기 아들, 9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한테 기가 막힌, 유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 사람이 좋아한 물건이 있어. 골동품 중에서. 그게 왕이지 글씨예요. 왕이지의 난정서라는 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천하를 물려줬는데 하나만 나에게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뭐 말씀하십시오. 이러니까 왕이지의 난정서를 무덤에 묻어달라.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굴해 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내 무덤을 도굴해 주세요. 아니, 당나라가 뭐 영원히 가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거기에 그게 들었다 카더라. 이제 그 말이 널리 나가게 되면 왕이지 진적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천하제일 행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기가 막혀요. 그 난정서. 제가 생각해서는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여기는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글씨 보면 진짜 글씨 그지같이 썼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런 식으로 술 먹고 저런 식으로 글을 쓰나? 이런 식으로 잘 쓴 글씨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글씨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그냥 장난스럽게 이렇게 쓴 글씨 같은데 그거를 천하제일 행서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묻어드리고 결국 당고종 이치는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일부러 좀 고르는 것 같아. 무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은 조금 이렇게 공부적이고 그 다음에 좀 착실한 사람. 9번째 아들이에요. 원래는 왕위 계승에서 조금 먼 사람인데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당고종 이치가 굉장히 착하고 사람도 어지러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병이 있어요. 지병이 있어요. 그 병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잘 못 움직입니다. 제가 추정컨대 통풍 아닌가 싶어요. 심한 통풍. 통풍 아세요? 그 뭐 바람만 불어도 아파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관절에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엄청 아프다던데? 저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혹시 이 정도 인원이면 그걸 알아보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저는 아는 스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루아침에 목발을 짚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이랬더니 그게 도져가지고 제대로 못 걷는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밖에 지금 안 나올 수가 없어서 회의 때문에 나왔는데 목발을 짚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엄청 아픈갑다. 왜냐하면 언간에서는 남자들이
이렇게 가오가 있기 때문에 아픈 척 잘 안 하거든요. 방에 가서 울지. 그런데 목발 짚고 당기고 그래서 야 저게 굉장히 아픈가 보다. 근데 당고종 이치가 진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나라 송나라 이런 때 보면 황제 이름 다 한 글자예요. 조선도 한 글자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당고종 이치가 그래서 제대로 이 나라를 건사를 못합니다. 그때 이제 그 마누라가 이제 치고 나오는 거죠. 마누라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 측천무예요. 측천무하고 또 사연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해주면 되게 재밌는데 그게 자기 아버지 첩으로 원래 들어갔었잖아. 근데 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는 한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번호표 뽑았다가 번호표 늦게 뽑아가지고 한번 만나도 못하고 영감이 죽어버렸어요. 환장하지. 그렇게 해서 황제의 첩은 원래 황제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민가로 내려보내지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절에다가 전체를 수용을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양육하고 그 다음에 황실에는 왜 못 살게 할까? 그냥 황실에 살게 하면 되잖아? 왜 절에다가 전부 비구니 스님을 만들어 버릴까? 그냥 황실에 살게 하면 되잖아. 내첩 받아야지, 내첩. 방 빼야 될 거 아니오. 방을 다 차고 있으면 내첩은 어떻게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첩은 방을 빼줘야지. 이해가 돼? 계약 만료됐으면 방 빼! 싹 이렇게 해서 절에다가 완전히 특수산 사찰을 만들어요. 그런 걸 보통 이제 정업사라고 하거든요. 깨끗한 업을 닦는다. 그래서 선왕의 명복을 빌면 이제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당고종 이치가 이제 제 지내러 갔다가 눈이 맞아서 그게 참 희한하지. 보통 밀면 그게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런데도 어떻게 뭐 굉장히 이렇게 뛰어났는가 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 여자가 측천무가 뭐 워낙 대단한 사람이에요. 중국 전 역사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황제가 되는 여성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아프니까 그걸 이제 대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업무들을 처리하다가 권력이 이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태극궁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당나라의 황궁이었는데 태극궁이 좀 습해요. 그래서 습하니까 이게 더 발작을 하는가 봐. 몸이 더 아파. 그래서 대명궁으로 옮기거든요. 지금 대명궁 유적지가 중국 서안에 있는데 그 유적지만 갖고도 그러니까 터만 있어요. 터만. 개성의 뭐 만월대처럼 고려 왕궁 유적지가 만월대거든요. 만월대처럼 터만 있는데 터만 있는 걸 가지고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짓고 해도 참 몸이 아프니 황제라도 이게 참 깝깝한 거예요. 전에 그 CJ 그룹 회장님 그렇게 TV에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막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다른 분들은 이렇게 후덕하게 생겼는데 아픈 척을 하는데 그분은 진짜 병색이 완연하더만. 그래서 야 이거 재벌도 저렇게 골로 가면 소용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프면 그분이 지병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뭐 발도 문제고 뭐 저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천하를 다하도 건강을 잃으면 끝이다. 근데 이제 그거는 가져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건강은 좀 됐고 좀 다른 걸 좀 잃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철야 기도로 온 거잖아요. 건강하고 마일리지하고 바꾸려고, 그치? 건강이 좋으면 집에서 그냥 보양하고 있어야지 뭐 한다고 이렇게 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황제인데도 몸이 아프니까.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양반이 제일 걱정한 게 자식에게 내려갈까 봐요. 나도 지금 죽겠는데, 그러니까 가족력이지. 이제 내려가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너무너무 걱정인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 당시 최고 스님이 현장 스님입니다. 그래서 애가 또 아들이 생기나. 이게 아들인가 딸인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보면 그 자은전 얘기해 보면 임신을 했는데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근데 그때 현장 스님이 그때
주작이 나옵니다. 주작이. 주작 아세요? 여러분 주작 아세요?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할 때 그 주작? 주작이 당나라 황궁에 나와요. 주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공작같이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꼬리 길고 이런 거 아닙니다. 주먹만한 빨간 참새예요. 그게 주작이에요. 빨간 참새라는 뜻이에요. 주작이. 요즘은 이제 주작이라는 표현을 조작한다 이런 걸 주작이라고 애들이 자꾸 쓰는데 그 이제 인터넷에 금지어 걸려가지고 쓰는 거고 실제로는 그냥 참새인데 참새 몸에 참새 깝닥에 뺑기를 빨간 뺑기를 칠했다 이러면 주작이에요. 그게 그런 게 주작이야. 그렇게 해서 주작이 딱 나타난 걸 현장 스님이 보고 저게 아들이다. 딱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